과학자의 시선으로 SF 명작을 리뷰해보는 시간, 과학자의 인생 SF.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즐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요, 화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1위인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오늘 강철의 연금술사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스쿨의 정지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시료와 바이오 물질 중에 있는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기술과 또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스쿨 교수 정지선입니다. 오가노이드 기반 독성평가 표준화 연구가 뭔가요? 오가노이드라는 거는요, 이제 줄기세포나 어떤 장기 특정 세포를 이용해서 3차원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유사 장기, 장기 모사체 혹은 미니 장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약 개발이나 질병 관련한 모델 연구, 재생의학의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활용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품질 기준이 되게 모호한 상태예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인체 연성? 이거랑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체 일부를 연성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저는 그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평가나 독성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측정해야 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연성하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강철의 연금술사를 리뷰를 할 작품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저 너무 좋아해요. 그냥 찐으로 좋아하시는군요. 네, 앞으로 이 강철을 다 사랑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강철이 워낙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어서 애니메이션도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2003년도와 2009년 작품이 있는데 2003년도 작품은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만들다 보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내용으로 가면서 좀 완결성이 떨어지는데 2009년 작품을 꼭 보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만화 원작과 2009년 거를 보셔야만 작가가 한 땀 한 땀 정말 공들여서 만든 그 세계관과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실사판이 나왔어요. 저도 알아요. 넷플릭스에서 네, 맞아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찐이시네요. 지금 여지껏 총 6회차를 촬영했는데 이렇게 영화에 이제 몰입하신 교수님은 처음인지라 아주 뒤의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뇌과학자로서 요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면서 과학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과학을 다루고 어떻게 과학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연금술을 기반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 중에 가장 기본 법칙이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이거든요.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 저기 노란 머리 캐릭터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몸을 이제 만들려고 그 연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다가 다리도 잃고 동생을 잃기 직전에 자신의 팔을 내주면서 이렇게 철갑 형태의 동생 영혼을 담아서 이제 구해내고 있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현자의 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등가 교환의 한계를 뛰어넘는 뭐든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물질로 표현이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현자의 돌과 비견할 만한 물질이 있을까요? 연금술이 횡행했던 그 중세시대에도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한 사실 그게 연금술의 끝이었고 목표였고. 아, 진짜로 연금술에 있어서 현자의 돌을 만들겠다고 한 거였어요? 네네네네. 그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한 그 여정이 결국엔 연금술이었고 그 가운데서 발견된 수많은 화학 반응이나 물질들이 결국 지금 근대 현대 화학의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현자의 돌과 비견할 만한 게 있다면 아마 줄기세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줄기세포가 뭔지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그야말로 신체 어느 조직으로든 분화할 수 있는 만능
세포인 거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자의 돌에 어느 정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본다면. 굉장히 희망차게 들리는데요. 근데 작품 속에서 또 이게 현자의 돌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호문클루스라는 것들이 악당 형태로 나오는데 현자의 돌을 나쁘게 쓰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혹시 줄기세포를 나쁘게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줄기세포도 인간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도 막 만들어서 그냥 뺐다 꼈다 레고블록 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작품 속에서 보면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무한한 힘을 가진 그거를 탐하는 욕심내는 사회 지도층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사회가 그거를 과연 통제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도 연금술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또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죠. 우주과학의 발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에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잖아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약자들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적인 걸 생각해보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영국군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머스타드 가스라고 하는 이름의 황하고 염소가 둘 다 들어있는 그런 가스였는데요. 한번 노출이 되면 일단 피부 점막이 다 상하고 DNA 손상을 복구할 수가 없고 이제 계속 후유증이 남아서 너무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바 협정, 네. 그것이 바로 이 화학무기 이후에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라고 해서 생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화학무기의 발전도 이때 엄청났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막기 위한 방독면 필터 기술 역시 굉장히 큰 발전을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또 다른 케이스는 과학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약자들을 희생시켰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스키기 비치료 매독 실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터스키기 지역에 있는 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국가가 조직적으로 매독 관련한 연구를 한 경우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매독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엇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나쁜 피를 치료한다. 이런 그 시대에 있었던 우성학이나 인종차별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비윤리적으로 그야말로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케이스죠. 우리 논문 쓸 때 IRB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윤리위원회. 그게 바로 이러한 사건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겨났는데요. 이 터스키기 사건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에서 논쟁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의 개발을 약간 막는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자궁 속에 이제 정착하게 되잖아요. 8주가 넘어가면 태아라고 하고 8주가 넘지 않으면 배아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배아는 우리가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라던가 윤리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순간서부터가 사실 인간의 개체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조지 부시 정부에서 이러한 배아줄기세포 사용은 최소화하자라는 규제도 있었고요.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요. 배아의 생명보호를 더 중시하는 응답이 자그마치 30에서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 속에 엘릭 형제처럼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을 때 이런 금단의 기술을 만약에 교수님께서 몰래 쓸 수 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위치라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몰래 쓸 수 있으면 네, 안 들켜요. 그러면 써야죠. 그래도 됩니까? 아무도 안 들킨다면서요. 근데 저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탄탄하게 자리 잡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성의 저변에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태어나면서부터 쭉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그런 탄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좀 가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안전장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아줄기세포의 사용을 굉장히 규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줄기세포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2006년에 야마나카 시냐 박사가 유전자 딱 4가지만 조절을 하게 되면 줄기세포로 다시 역으로 분화시킬 수 있다 라는 논문 발표를 합니다. 저희 피부세포나 아니면 장세포에서 떼낸 거를 유전자 4개를 조작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변화한 거죠. 그렇게 줄기세포를 새롭게 또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가 다시금 추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야마나카 시냐 박사는요 6년 뒤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늦게 전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성찰을 통해서 탄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까요?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부상병들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키메라라고 한 것을 만들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동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용하는 동물 마리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 혼자서 했다고 말하기는 좀 미안할 정도로 사실 동물들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죠. 2022년도 통계인데요. 1년에만 약 499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절반 정도는 보통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2등급의 거의 절반이 사용됐다고 해요. 2등급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실험하고 나서 고통을 극도로 느끼고 그리고 바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수준의 실험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사실 저도 학부가 약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물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는 게 학부 과정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이 실험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인 실험인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그 식품의약안전처 FDA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올해 4월 10일부터 앞으로는 미국에서는 동물을 사용한 실험이 필수가 아니다. 이제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이용해서 의약품이라던가 물질들을 테스트한 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그것도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동물 대체 실험 그리고 동물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2022년에 499만 마리,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에는 그보다 10% 준 450만 마리 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반가운 얘기네요. 근데 사실 걱정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 실험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동물 실험이 빠진 임상 실험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냐,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사실 되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과학자들이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죠. 일단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언론인들, 규제를 만드는 곳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행정 관련한 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 동물대체 시험법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국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품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비윤리적인 실험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어쩌면 벌어질 수 있는 동물 실험들의 혜택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만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쉽게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위선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있었던 참혹한 인체 실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의학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약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만 해도 사실 그냥 덮어놓고 동물 실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를 했을 때 동물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특히나 뇌질환 치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늘 하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한 마리 한 마리 희생하는 연구들이 모여서
인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해서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놓치게 되는 실험들이 있어가지고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좀 많아요. 저도 너무 그 부분 너무 공감해요. 아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었어야 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내가 이 장대한 과학의 발전 역사 속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과연 기여를 하고는 있는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지만 또 사실은 연구를 하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걸 도와주는 입장에서 쓰레기는 만들지 말자. 쓰레기가 뭔가요? 쓰레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 일단은 저는 화학 실험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하고 나면 일회용품이 엄청 많이 생기고요. 화학 물질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건 그냥 일반 배수로 버릴 수도 없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데 내가 쓸데없는 실험을 자꾸 하게 되면 쓰레기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도 왜 실험을 하는지, 이게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실험을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쓰레기를 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실험을 했지만 결국 그게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면 그 역시 쓰레기이잖아요. 이 실험이 왜 필요한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쓰레기 안 만들고 학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쓰레기가 아닌 정말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연구자들이 가장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쓰레기를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그 과정이 훌륭한 연구자를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강철의 연금술사. 굉장히 애정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과학자들은 한 번쯤 접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되게 과학 철학적인, 과학 윤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UST에서 교양 과목으로 강철의 연금술사를 기반으로 한 과학 철학 윤리의 수업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모든 게 해결해 주는 맞는 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다 보면 제가 느낀 점은 과학이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학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윤리적인 선을 지키려고 하는지가 오히려 과학을 더 돋보이게 하고 과학을 잘 쓰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어쩔 때는 멈추고 어떨 때는 가만히 관찰도 해보고 어떤 때는 A라는 방향이 아니라 B라는 방향으로 틀고 아니면 아예 Z라는 방향도 틀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학 철학 수업이 열린다면 꼭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자의 눈을 통해 바라본 강철의 연금술사 어떻게 보셨나요? 등가 교환의 원리 그리고 과학과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의 인생 SF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